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결됐지만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The October employment report for the payroll side will be able to be calculated, but the household survey wasn't completed. But we will never know what the unemployment rate was in October. 미국 노동통계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와 고용 지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중요한 통계. 특히 CPI는 물가의 동향을, 고용 보고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상황. 실제로 연간 CPI 상승률은 4월 2.3%에서부터 시작해 9월 3%로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넘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미국 정부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인하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준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 금리 인하의 향방을 고용과 물가 중 어느 쪽 상황이 더 심각하냐가 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경제 지표 모두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정책 불확실성의 안개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사무실, 짐가방과 커피 등을 든 공무원들이 약 한 달 반의 무급 휴직을 끝내고 줄줄이 출근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품 지원 복구에 백악관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전체 수급자들에 대한 전액 지급은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week, most will receive it at the very latest on Monday.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it is the 50 states and 50 different infrastructures.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6% 감축 운항이 유지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항공업계에선 정상화에 1-2주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촉발한 정치적 분열의 불씨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세 배 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American people, you should not forget this. When we come up to midterms and other things, don't forget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Either Republicans finally decide to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this year, or the American people will throw Republicans out of their jobs next year. 현지 주요 매체들은 셧다운 종료를 승자 없는 임시 휴전으로 평가하며 내년 초 또다시 셧다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아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째인 현지 시간 12일 역대 최장 기록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정부를 가동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등 법안 패키지가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 법안에 서명하면 예산안이 발효되며 셧다운은 공식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첫 번째 집권 때 세워졌던 최장 셧다운 기록을 재집권한 지 1년도 안 돼 갈아치웠습니다. 일기 때 최장 셧다운 기록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초래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고 의회는 장벽 건설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크게 낮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는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민주당의 중도파 상원 의원들이 이탈하며 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종결과 관련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에서는 표면상 승리했을지언정 선쟁, 즉 내년 11월 연방상 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중간선거까지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천만 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두세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 개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에 불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멈춘 경제 통계는 연준의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용과 물가 지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임시 해고된 공무원 65만 명이 실업자 통계에 반영될 경우 실업률이 최대 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risk-free path for policy as we navigate this tension between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연준이 의존하던 주요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민간 통계로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판단 근거는 불완전합니다. But we would have a much better idea and a higher degree of confidence if the federal government were operating and releasing the data that we're accustomed to getting. 데이터 공백 속에 연준은 과거의 데이터 중심 접근 대신 위험 관리라는 새로운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불확실한 통계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셧다운은 데이터 공백과 불확실한 전망이라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준 내부는 금리 인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흔들리면서 12월 금리의 향방도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끝이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열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주요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기쁨을 누린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며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 저널, 악시오스 등은 민주당 내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중도 성향의 진보 진영 상원 의원 8명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에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데 이들 의원은 모두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민주당은 셧다운 종결의 길이 열리자 분노했습니다. 상원의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한 표결을 다음 달 중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진전이 없다고 합의안에 선을 긋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의 오래된 갈등을 다시 한번 노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계기로 진보와 중도라는 정치적 진로를 놓고 노선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악화하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이끄는 상원 민주당 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지난 7주간 용감하게 싸워 공화당의 당파적 지출 법안을 14차례에서 15차례나 부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